이런 모임을 갖게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역시 우리 지방자치가 가장 발전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성남시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부탁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눠드린 설명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2단계인데 사실 지금 여기 써놓은 1,000억은 일부만 쓰는 거예요. 정부가 발표한 것은 지금 지방재정 개편 계획이 2단계에 걸쳐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대통령령을 바꿔가지고 내년부터 1,000억 정도를 빼서 다른 시도를 지원하겠다. 이게 1단계고 2단계로 내년에 지방세법을 바꿔가지고 성남의 회사들이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준다는 거예요. 이거의 절반을 빼가겠다. 요게 이제 2차 계획인데 내년에 빼가게 되면 약 500몇십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왜 1,000억이라고 말씀하냐? 두 가지 얘기를 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당장 급한 거예요. 요 얘기만 저희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제 시간 여유가 좀 있고 또 국회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죠. 근데 여당, 야당도 있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바꾸는 건 대통령이 사인해버리면 끝입니다. 시행령만 바꾸는 거고 국회가 관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지금 저희가 이 말씀만 드립니다. 이 1,000억은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 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는 부동산세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당연히 나라가 다 쓰는 거고 우리가 내는 뭐 소득세라든지 뭐 등등 다 국가가 취급하죠. 근데 지방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 살림을 위해서 내는 세금 중에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취득세, 등록세 제일 많죠. 우리가 내는 아파트 거래할 때, 뭐 땅 거래할 때, 사업할 때 내는 거예요. 이거에 현재 45%만 성남시가 쓰고 55%는 이미 다른 시군 지원을 하라고 경기도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을 그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45%를 쓰는데 이거의 절반가량, 즉 20%를 더 가져가야 되겠다. 75%를 다른 시군 또는 전국의 다른 시도가 쓰게 하고 성남시는 성남 시민이 낸 취득 등록세 중에 4분의 1만 써라. 이게 이번 계획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성남시에서 난 세금이 그냥 어디 광산이나 샘문에서 나오는 거라서 공짜면 많이 나눠줘도 되지. 문제는 우리가 성남 살림하기 위해서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75%를 가져갈 생각을 하죠. 75%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시행령을 보면서. 그러면 성남시는 약 1,000억, 뭐 내년 기준 1,0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수원 이런 데는 뭐 800억, 화성 이런 데는 1,200억, 또 용인 이런 데는 800억 정도, 고양 한 700억, 과천 한 300억. 그렇게 하면 5천 몇백억이 되는데 요 5천 몇백억을 6개 시에서 뺏어서 2천억은 경기도의 시군이 나눠가지고 3천억은 전국의 시군들이 나눠 가지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계획.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드죠. 아마 언론에서 보셔서 알 텐데 자꾸 우리 보고 부자 도시인데 좀 나눠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이 6개 시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라 그러면 뭘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2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낸 세금이나 세수가 그 도시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필수 비용에 부족한 도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국세는 80%로 정해놓고 지방세는 20%만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는 지방세로 정해진 세수가 비용조차도 조달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으냐? 아까 얘기한 6개 시병은 다 그렇습니다. 다 비용을 조달 못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대해서 꼼짝을 못해요. 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공사비 더 주라고 더 주고, 우리 성남시에도 공사비 더 주라고, 도서관 공사비 더 주라고 해서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1억을 아꼈는데, 다른 도시는 아무 소리 못하고, 공사비를 7%씩 꼬박꼬박 더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키니까. 왜냐면 그러면 말하는 사람 보조금을 안 줘버릴 수가 있거든요. 깎거나 뿌리를 주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6개 시를 뺀 나머지 대부분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는 고수합이 사람을 치면 하루 3끼 밥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 한 끼는 정부 급식소에서 주는 데 가서 때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2끼 정도 굶는 데가 있어요. 3분의 1도 안 되고 있어요. 20, 전국 평균으로 자기 비용을 조달하는 게 25%밖에 안 돼요. 75%를 정부가 국세로 걷어가지고 나눠주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 정부에서 지방세와 국세는 딱 정해져 있는데 정부에서 낼 돈을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어요. 10년이 넘도록 계속 떠넘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사실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가사업인데 국가가 받는 세금으로 줘야 맞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작년까지 성남시가 40% 내고 있었어요. 아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몰랐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40% 네가 내라 이러면 악소리 못하고 내지. 작년에 477억을 성남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줬습니다. 올해는 좀 줄어서 재정이 점점 나빠질 거고도 부담금이 3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보육용, 그래서 보육비 무료죠? 그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는데 그 중에 130억을 성남시가 또 냈지. 그 내라니까 우리 내야 돼요. 이게 전국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떠넘긴 게 6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지방에 살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일을 떠넘기는데 일만 떠넘기고 돈을 안 줍니다. 대표적인 게 있는 거예요. 민방위 교육, 지적조사, 인구조사, 선거사무 이런 거 국가가 하는 건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돈 들여서. 돈을 안 하고 있어요. 일만 더 맡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비용이 지출이 늘어나죠. 그래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는 그 비용을 주어야 한다고 법에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살림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계획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금이 더 늘어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방분권특별법에다 명시를 해놨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림이 점점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가 드디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왔습니다. 그거 맨날 그러죠. 근데 그 차이를 정부에서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나눠서 이렇게 주어서 결국 살아남고 있는 거죠. 비용만 조달하면서. 정부가 시키는 일은 안 해서. 근데 그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낸 세금의 55%를 떼주고도 45%만 더한 다른 수입을 가지고 그 비용을 겨우 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워낙 많이 내요. 비싸니까. 똑같은 땅 한 평에 대한 세금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5% 떼가고 45% 가지고 더하기 해보니까 필수 비용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정부가 성남시 같은 데는 지원금을 전혀 안 줘요. 전혀 안 돼요.
이게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수원, 아까 얘기한 화성, 고양, 용인, 화천, 성남. 근데 이 정부에서 이걸 보고 눈꼴이 좀 씌워졌다고 하죠. 이 보조를 받지 않는 자치단체들은 예산을 아끼면 시민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원을 안 해주니까 또 남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계속 빚 갚느라고 그 후로 예를 들면 저희가 도로 포장식 막 다시 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보신 일이 없죠. 몇 년 동안 꼭 필요할 때만 떼어요. 전에 막 1km씩 막 몇백 미터씩 쫙 다시 떠고 했는데 몇 억씩 몇십억씩 돼요. 그거 요새 안 하죠. 보도블록도 다시 재활용하고 정말로 알뜰라 투자를 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서 그 돈으로 빚 갚고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학교 지원도 하고 무슨 복지단체 종사자 월급도 올려주고 뭐 이런저런 복지관도 짓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입이 비용이 이만큼이라 차이를 정부가 채워주면 열심히 행정을 해가지고 돈을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액수만큼 정부는 지원을 안 해줘요. 왜냐면 차이만 채워주니까. 그래서 밑에 이거 비용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올해 15억을 아꼈다 이러면 정부에서 15억 아꼈네? 덜 부족하네? 15억 안 줘요. 살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게 능사예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금을 국세로 걷어서 나눠줄 거냐 아니면 지방세로 자기가 걷어쓰게 할 거냐 정하기 나름인데 이걸 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성남시가 좀 많이 했죠. 왜냐면 남들이 보기에 진짜 칭찬받을 만큼 잘하는 거예요. 자꾸 아껴가지고 뭘 자꾸 새로 해. 우리가 세금을 더 걷었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중앙정부에 돈을 받았습니까? 똑같은 살림 가지고 빚 갚고 다 갚고 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아끼고 자꾸 뭘 새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돼요. 새로 하지 말라고 작년에 우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 마. 무상교육 하지 마. 아니 왜 우리가 돈 아껴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준다는데 왜 받습니까? 그냥 우리 하겠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어요.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아보가 안 되니까 그럼 아예 돈을 뺏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돈을. 너 한 번 말 안 들어. 자꾸 주민한테 뭘 자꾸 해주려고 그래. 하지 말라는데 말 안 듣지. 그래서 싹 다 뺏기로 마음먹었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어떤 정도가 되느냐. 여러분이 1000억 그럼 느낌이 안 와요. 숫자가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지금 몇 개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00만 원 이런 느낌이 오는데 1000억은 느낌이 없습니다. 1년에 애 어른 가리지 않고 1인당 10만 원씩을 더 뜯긴다고 생각합니다. 딱 맞죠? 1000억이면 1인당 10만 원. 3명 사람 30만 원씩 1년에 호박호박 매년 뜯깁니다. 이것도 잘 느낌이 안 와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저번 제가 2010년 당선돼가지고 뒤져보니까 빚이 7,285억이라서 그 중에 지방세 1,200억 갚고 현금으로 4,572억 갚았거든요. 그거 정리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1년에 평균 한 1,200억 좀 넘게 갚았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때 우리 뭐 했어요?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싸그리 취소한 게 이겼어요. 다 취소, 다 연기, 다 축소, 행사 중단, 뭐 주는 것 중단 다 삭감입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아무것도 못하던 제 취임 초기 3년 그 상태로 영원히 되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개선 여지가 없어요. 영원히 그 상태로. 이거를 잘 느낌이 안 오는구나. 근데 이 정부에 이런 정책이 왜 나왔을까? 도대체 왜 이럴까? 더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남은 1000억을 뺏기는데 고양시 있잖아요. 고양시. 고양시는 700억을 뺏기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고양시 운영에 필요한 필수 비용보다 세입이 더 적어져서 정부 보조를 받는 단체로 전락합니다. 고양시가 103만인가 그래 지금. 맨날 정부에 가서 빌어야 돼요. 좀 더 주면 안 될까요? 우리 비용도 모자라는데 맨날 이거 하고 있어요. 과천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5천억을 지금 당장 뺏고 내후년에니까 3천억을 더 빼서 8천억을 뺏으면 그럼 다른 자치단체들이 배 뚫릴 정도로 정상이 되느냐?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다. 8천억을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뜯어갈 5천억 가지고 전국의 시군이 쫙 나눠가지면 한 자치단체가 많이 받으면 100억, 적게 받으면 20억, 수백억, 수천억이 부족한데 100억 이렇게 나눠주면 살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발이 오주는 게 아무 대책이 안 됩니다. 대신에 그나마 견디고 있던 6개 시는 거지가 되어버려요. 거지가. 성남은 그래도 손가락은 빨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내년에 지방세법까지 개정해가지고 법인이 내는 소득세의 절반까지 떼어가면요 아마 성남 빼고 나머지 전부가 정부 보조를 받아야 되는 단체를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뺏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메꿔줘야 됩니다. 이건 전혀 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뺏기면 이 뺏긴 돈을 받게 될 시장 군수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 성명을 냈어요. 우리 안 받을 그렇게 하지 마. 경기도 27개 시군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열받으면 재책이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일부에서 성남시 이런 6개시, 6개시, 아까 얘기한 대로 6개시가 유일하게 자기들이 낸 세금의 55%를 뺏기고도 겨우 비용을 만들어서 하루 세 끼 밥 먹고 겨우 애들 초등학교 보내주는 수준. 근데 이게 다른 데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부자예요, 그죠? 아니, 우리는 한 끼밖에 못 먹고 두 끼는 동네 걸식을 다니고 동네 급식소, 국가 급식소를 다니야 되는데 저 집은 하루 세 끼를 먹고 애를 학교를 보내요. 그 사람들이 볼 땐 부자겠죠. 그러나 냉정하게 제3자들이 보면 부자가 아니라 근근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나 6개 도시가 딱 그 짝입니다. 무슨 부자예요, 부자는. 정말로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절반을 뺐으면 똑같은 거지가 돼요.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이게 타당한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타당하지 않죠? 이거는 박수 한번 쳐요. 이거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걸 정부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재작년인가에 발표한 공식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게 6조 몇천억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니 뭐 이런 걸 올려가지고 2조 몇천억은 해결을 했어요. 근데 4조 몇천억 떠넘긴 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4조 몇천억을 정부가 계속 지방세를 비중을 놀리든지 정부가 지금 도구세를 올리든지 해서 떼어주기로 자기들이 발표해놨어요. 근데 그거 발표대로 안 하고 뜬금없이 너 하루에 세 끼 먹고 있지? 너 다녀나가. 나눠 갈게. 이건 뭐냐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향 편중. 그리고 억울하게 뺏기는 6개시 보고 너네 부자지. 부자니까 더 내놔야지. 라고 나쁜 사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예산이 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 하니까 정부에 무슨 부한 줄 아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 스스로 잘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부정부패하고 예산은 면하고 세금 정말로 압수수색, 새벽에 막
차량 번호 등록금 떼고 부산까지 쫓아가 집행하고 출국 정지시키고 이래서 막 안내문에 세금 걷고 진짜 아끼고 써서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통째로 다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다르다. 정부가 국세로 쓰는 게 1년에 386조 원인데 386조 원에 100분의 1도 아니고 한 1000분의 1조 하면 됩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100분의 1이면 3조고 1000분의 1이면 3천억이네. 그럼 1000분의 1이면 되네요. 1000분의 1. 0.1%. 국가에 쓰는 예산에 이만큼만 떼서 해결하면 되지. 이 6개 500만 명이 사는 경기도 6개 시를 갖다가 죽여버리면서 왜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건 옳지 않은 일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겨우 숨쉬고 있는 사람 질식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정말로 여러분 우리 되게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 입장에 계신 분들이고 또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성남시에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조차도 사실은 올 때까지 아니 뭐 어디 신문에 나니까 아니 뭐 천억 뭐 아니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것도 뭔지 느낌도 안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이게 그대로 통과되면 성남시는 2011년 당시 아무것도 못하던 손가락 빠르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들만의 힘이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시장이죠. 시장은 공식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냥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6개 시장들이 국회에 우 몰려갔어요. 뭐 기사도 나오고. 그런데 딱 그러고 난 다음에 행자부 발표가 그래요.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 흔들림 없이요.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들이 공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제기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미 이게 잘못된 지침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떠넘기는 거고 지방자치를 재정을 엉망을 만드는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지부동입니다. 언론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시민들이 나설 수가 없어요. 저는 모순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저와 우리 시의원님들 몇 분 오셨던데? 네. 그리고 정영훈 교수님. 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뽑은 심부름꾼이에요.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합니다. 제가 전에 입이 또 터졌어요. 터져 죽겠지만. 실제 잠이 안 옵니다. 살 빠졌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 배는 나오네. 실제로 잠이 잘 안 와요. 새벽에 막 깨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나 이건 시장 개인한테 필요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그나마 재정 안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싹 다 들어가면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이재명이가 뭐 돈 가지고 폼 잡다가 결국은 원래대로 되돌아왔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화가 나 죽겠어요. 또 우리 시민들이 겪을 그 억울함은 어떡합니까?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75%를 남들이 쓸 거를 미리 뭐 하려고 세금을 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인 저나 우리 시의회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이거는 논리와 합리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절대로 안 돼. 하면 이거 추진하는 측은 죽는다. 라고 우리가 의사표명을 하고 그걸 추진하는 측이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라고 하지 않는 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해요. 수원은 이미 원범위시민 대책비도 만들고 현수막도 붙이고 100만 선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뭘 할지는 우리 시민들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건너내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가 잘 된다고 제 개인이 덕보지는 않아요.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실질적 손해는 우리 시민들이